일선에서 현직 기자이신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 선임 기자이신 성한영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책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선 상황에 대한 이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죠.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문박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최병천 소장님 의견하고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별로 민주당 안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최병천 소장님 책을 보고 일부러 거꾸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고 말을게요. 이게 아까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 DJP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좀 쉽게 알아두실 거예요.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고, 그 다음에 198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당 체제가 들어섭니다. 민정당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평민당, 그 다음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 신민주공화당이죠. 그렇게 1로 3김 체제, 4당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1990년에 3당 합당을 해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야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총재가 명분을 주게 되죠. 이거 봐라. 이 지역적으로도 영남 이쪽하고 또 이념적으로도 보수 이쪽이 다 손을 잡고 야합을 했다. 그래서 92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제야가 꽤 굉장히 강했어요. 학생운동권도 강했고 노동운동 하는 분들도 두꺼웠고 또 제야라는 게 좀 실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87년에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 이런 그 명망가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9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총재가 전국연합이라는 단체하고 정책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쥐죠. 그래서 저런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차로 졌어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2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총재는 정책 선기를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그 당을 이제 출입했을 때요. 1995년에 김대중 총재가 이제 정계 복귀를 하고요. 1997년에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렀는데 79석인가로 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1996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자민련, 김종필, 3당 합당을 했던 김종필 씨가 다시 탈당을 해서 자민련을 만들었는데 무려 50석을 해요. 충청도를 95년 지방선거에서도 충청도에서 자민련이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96년 총선에서 무려 50석을 해요. 그걸 보고 이제 김대중 총재가 DJP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연합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념연합, 연합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연정 비슷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선명한 김대중 노선, 전 이제 그 당시에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개혁 노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개혁 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신 본당을 자처하는 김종필 씨하고 손을 잡고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호남하고 충청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좀 선명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하고 유신 본당을 자처하는 김종필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겨레 신문에 그때 이제 기자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근데 이 한겨레 신문 사설이나 칼럼으로 JP하고 손잡는 거를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유신 본당하고 손을 잡냐.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녹음기 켜놓고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녹음기 끄는 걸 이렇게 빤히 보고 계시더니 딱 끈 다음에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식 인터뷰는 아니요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도 박정희 때 해직 기자들이 만든 신문이고 유신 때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김종필 씨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하고 김종필한테 당하기로 치면 나만큼 당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예 이렇게 그 김종필 이런 사람 멀리하고 이렇게 선명한 개혁 노선만 걷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어쨌든 정권을 잡아야 내가 가진 그 중요한 가치,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뭐 서민 경제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건 오프 더 레코드니까 기사를 쓸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회사 편집국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이게 김대중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이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론이었어요. 페이지가 국가보안법 페이지가 당론이었는데 이걸 대체 입법으로 당론 변경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종필 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정당하고는 좀 DJP 연합 좀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그 사인을 하기 전에 국민회의 당론을 좀 국가보안법 폐지 말고 대체 입법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국민회의 당론 변경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비판을 했어요. 야 이거 국민의 김대중 총재가 이 정권 잡는데 눈이 멀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대체 입법으로 당론 변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 기사 이제 제가 썼습니다 기자로죠. 그리고 이제 물론 편집은 안에 편집국장이 하셨겠지만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동교동계 출신 참모들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렇게 일면 톱으로 우리를 비판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거긴 뭐야?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대체 입법 당론으로 변경을 하는 거고. 오히려 자민련 김종필 총재한테 할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겨레 신문 그 해직 기자들이 만든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한테 이렇게 일면 톱으로 얻어맞아가면서까지 당론 변경을 했다. 이제 이런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곡절들을 거쳐서 DJP가 성사가 됐고 기적적으로 1997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권력 장관직이 한 절반밖에 못 가져갔어요. 경제 쪽은 자민련 쪽으로 다 넘겨주고. 그런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외환위기 극복도 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는 장면도 봤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입법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한일 문화 교류 시작하는 것도 봤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절반이라도 정권을 잡아야 역시 정당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됐죠. 그때 김경수 그 당시 의원하고 나눴던 얘기가 참 생각이 나요. 이 최명천 소장님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1분 내로 줄일게요. 김경수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정치부 기자면서 DJP 이런 걸 봐서 그런데 그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이렇게 같이 합당하기 싫으면
뭐 이렇게 연대 같은 거를 DJP 비슷하게 연대를 해서 국회 다수 세력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지금 자꾸 적폐청산 얘기하시는데 그거 너무 좀 잘 안 될 거다. 그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경수 의원이 글쎄 뭐 선배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 적폐청산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입법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결국 입법연대 안 됐습니다. 적폐청산하면서 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결국 5년 만에 이제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우리 최병천 소장도 이 책에다 이제 그런 얘기 써놨던데 저도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서 있었다면 안철수, 유승민하고 손잡고 입법연대를 해서 좀 폭넓은 이 다수 세력, 이른바 진보 중도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현실적으로 좀 개혁해 나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DJP 연합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측면을 제기하신 거죠. 지금 성한용 기자님께서 현실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래 정당이 표방하던 또는 정치인이 표방하던 신념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요거 간의 저울질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가장 올바른 말만 하다가 장렬히 산화해서 전혀 집권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서 집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DJ의 얘기였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성격의 핵심을 하나 짚어주는 거라고 느낀 게, 저도 이기는 정치학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약간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나 막스 베버가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인은 가장 올바른 말을 하기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추동해야 되고, 이 현실에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기는 정치학에서도 저는 그 약간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했던 얘기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명분, 윤리 이거보다는 진짜 현실을 바꾸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핵심 성격 중에 하나였고, 성한용 기자님은 그 부분을 짚어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